네, 11월 11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셧다운 해제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지수도 이런 영향들 받아가면서 오전장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고점은요 4,187포인트였습니다. 오전장에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2.8%가량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4,200선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빠르게 상승분을 축소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4,100선을 지켜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900선 위로 복귀를 했는데 이내 빠르게 상승분을 축소해냈고요. 결국에는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88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일중 저점 876포인트까지 터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인데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마감장 가까워질수록 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입니다. 장중에 계속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감장에서는 매수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오늘 750억 원 순매수, 기관의 경우에는 2,2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8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지수 하단을 견인해줬다는 점, 지지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줄기세포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죠. 첨단 재생의료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 또 문화산업 관련 등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던 정부인데요. 이 가운데 첨단 재생의료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한 규제 완화 입장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이 현행법상에 따르면 줄기세포의 적용 범위는 보통 희귀질환이나 난치질환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환자들의 수요를 좀 봤을 때는 근골격계나 만성통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외 원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근골격계 또 만성통증의 질환까지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임상이나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통 임상 연구가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의료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환자들에게 투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개발 기업의 경우에는 이 투약 과정에서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임상 연구가 완료가 되고 심사까지 통과가 되면 매출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책적인 수혜를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 가운데 엑셀세라퓨틱스의 경우에는 13%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엔셀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스텐바이오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또 메디포스트 1.3%대 하락세, 바이오솔루션의 경우에는 7%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줄기세포 관련한 업종 안에서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됐던 게 이 AI 버블론이죠. 다만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이 AI 버블론 다소 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은 다음 주 1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정리해 보시죠. 우선 최근에 AI 버블론 고평가 우려가 발생했던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빅소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매도를 걸었다라고 밝힌 부분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SMC, 이 반도체의 바로미터로 꼽히기도 하죠. 18개월 만에 매출 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9월에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는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10월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었죠. 16%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감을 불식시킨 게 이 젠슨왕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블랙엘 이 GPU 칩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이 TSMC 회장이 엔비디아로부터 새로운 웨이퍼 주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구나라는 점을 시장이 받아들였던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간밤에 기술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팔란티어 8%대 급등, 또 TSMC도 3%대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들 받아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 그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 UBS 측에서도 내년까지도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간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의 지수가 6,83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년에 7,5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전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종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가운데 DB 하이텍의 경우에는 11.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TLB의 경우에는 10%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10%대 강세, SK 하이닉스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장중에 64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1.4%대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11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다소 아쉬운 마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좀 힘이 빠지고 마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장의 여파로 좀 이제 미국에서 나와주는 이제 어느 정도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의 반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시장을 이제 좀 복돋아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처럼 이제 갑자기 뭐 10몇 프로 상승하다가 뭐 6, 7%의 마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일장에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제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좀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었고 제가 봤을 땐 주중에 한 번 더 음봉 매수 기회를 주면 그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기존의 시장을 견인을 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건 이제 좀 미장에 있는 이제 종목들과 좀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슈는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고민이 많다라는 건 이제 시장이 좀 갈 만한 섹터들은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음봉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요새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 만큼 좋은 섹터에 이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회들 찾아볼 수 있을지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불가 벽 허문다. 재생의료 규제 완화. 네, 첫 번째 이슈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관련 기업들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현 정부에서 나와주는 정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이후에 나와주는 그런 이제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가 사실 규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막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합의안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의 좀 해결책을 이제 올해 안에 좀 강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첨단 재생 의료법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희귀 난치병이라든지 이제 좀 첨단 재생 의료가 필요한 그런 이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국내에서 막히니까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이제 원정 치료를 이제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심사 기간도 좀 단축을 해주고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매출적인 부분들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나와주는 게 이제 뭐 임상 3상에 이제 뭐 돌입을 하는 뭐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마켓인 사우디에서도 이제 뭐 전시 관련된 뭐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고 이런 이제 좀 돈의 흐름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캐파 이런 게 좀 활용될 수 있는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이슈가 나와준다면 주가가 같이 움직여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오늘 장에도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좀 더뎠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다든지 좀 급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좀 음봉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메모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봉에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러면 줄기세포 관련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엔셀과 차바이오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엔셀 그리고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무서워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시장이 11월, 12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제 의료, 뭐 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 섹터로 이제 테마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로 저는 묶었지만 각각의 이제 뭐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는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5년 이내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추려서 이제 한 종목씩 알려드리겠다라고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지고 온 좀 이엔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뭐 임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일봉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좀 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오를까 말까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할일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없이 하락했던 것도 맞는데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음에도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은 없지만 계속 이제 차트를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로 좀 변경이 되었고 이제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이평선이나 이제 캔들이 좀 수렴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봉을 사실 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볼 건 없고요.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평선 깔고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로 한번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시즌이 이번 주, 다음 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분봉으로 좀 보면은 60분봉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했던 모습들이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박스권 구간대 이제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엔셀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병원을 통해서 국내나 해외 임상 네트워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10,000명 이상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적 활용도가 좀 활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씩 꼭 나오는 이제 이슈에 맞춰서 나오는 종목이고 이번에 첨단재생 의료법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엔셀이나 이제 뭐 차바이오텍이나 뭐 메디포스트나 이런 과거에 좀 흥행했었던 종목들과 같이 좀 이름을 나란히 했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노인성 질환
사실 이제 역피라미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역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이제 국책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노령화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나올 시즌이 됐고, 이제 이런 이제 골관절 치료제나 노인성 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다중성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이제 거래량이 없이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 어제 종가를 이탈하고 마감을 했지만 거래량이 현저히 적었고 오늘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좀 건전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추려서 왔는데 두 종목 다 지금 자리적으로 보나 이슈적으로 보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와 이슈 모두 긍정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또 종목 하나 꼽아봐야겠죠.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아직 시세가 안 나왔던 이엔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바이오텍도 분위기가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이 살짝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이슈와 함께 이제 급등세가 나올 때 장대 양봉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일부러 자리를 깨고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아예 이제 관심도가 쭉 없었던 종목들은 사실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엔셀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다음 주까지 봤을 때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라 한번 메모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주봉, 월봉보다는 좀 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좀 안정적으로 보시려면은 이제 60 분봉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1,750원대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3,000원 돌파 시도할 때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자리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슈와 또 이 주가 차트적으로도 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엔셀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수출 사상 3분기 최고 분기.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것 같고요. 반도체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수출액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뭐 조선화학이 뭐 사상 최대 뭐 수출 뭐 기록을 세웠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기록 세웠다,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 좀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한 번씩 나와주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좀 미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오늘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치적으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방 반도체 발전 포럼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또 지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인시에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또 모멘텀 나와주고 있고 뭐 경기도라든지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반도체 뭐 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이슈들,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오늘 장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올해 안에 또 다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반도체도 말씀드리고 뭐 2차 전지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지만 항상 늘 같은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뭐 2차 전지 같은 이제 주도 섹터,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 하나는 좀 길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 성향의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봇주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미 이제 시세 나오고 이제 스몰캡들만 움직여주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 잘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랑 이제 반도체를 이제 좀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도 저는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등락도 있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보태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SFA 반도체와 어부부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SFA 반도체 그리고 어부부 반도체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사실 종목을 먼저 뽑아놓고 섹터를 봤습니다. 오늘은 좀 나무를 보고 숲을 좀 체크를 하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 뭐 두 종목 중에 이제 뭐 SFA 반도체, 뭐 어부부 반도체 이제 좀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고 수급적인 부분 보고 이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오늘 좀 시장을 봤는데요.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뭐 유리기판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올 때도 움직여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반도체만 붙으면 일단은 다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S전선에 이제 3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수직 연합기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전력 반도체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갭으로 띄우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이제 갭을 띄우고 지금 3달째 옆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반도체가 가는 애들만 가고 뭐 완벽하게 막 계속 막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스몰캡이라든지 이제 중형주급에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대장은 하긴 좀 부끄러운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좀 샤이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화 구간이고요. 상방에 4,750원대 돌파만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뭐 10,000원 이하로는 이제 25 단위로 가격적인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 특히 뭐 예를 들면 4,250원, 4,750원 이런 식으로 이제 250원 단위가 좀 강력한 매물대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들어 올리고 박스권 움직임으로 좀 규칙적인 거래량과 차트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20선 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번 달에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SFA 반도체를 좀 한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도 좋고 지금 자리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사실 반도체 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는 좀 요즘에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까지 깨졌다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가는 시장이라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보시라고 좀 가지고 온 면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저항대에는 확인을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없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회사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자회사의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그런 이슈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도 전력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일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제 윗꼬리 캔들 출현했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량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대로 된 매수세가 오늘 유입돼서 상승했던 흐름은 아니라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라인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모아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그리고 어부부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SFA 반도체 격포제를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어부부 반도체도 긍정적인 전망 내놔주셨습니다.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저는 SFA 반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닥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상방의 저항대를 바로 뚫을지는 아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차근차근 이제 밴드에서 보여질 때마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SFA 반도체는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대응하실 분들은 이제 SFA 반도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SFA 반도체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시장이 참 윗꼬리도 달리고 어렵다, 손이 잘 안 나간다 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QR코드로 접속하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에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두산이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황제주로 복귀했습니다. 두산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13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3,577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실적 발표는 일시적 숨고르기일 뿐 성장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며 두산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와 269%씩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키움증권에서도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라며 두산이 4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의 주가는 8% 가까이 상승하면서 100만 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FNF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743억 원으로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2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2% 증가했다며 오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12.1%나 상회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증권가에선 내수 매출이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률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4분기 들어 내수 소비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내수 매출 반등 기대와 MLB 브랜드력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FNF는 13.97% 오르며 72,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화질 개선 AI 솔루션 AI 픽셀 스트림을 선보이고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AI 픽셀 스트림은 영상 촬영 후 사후 처리 형태로 화질 개선을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촬영과 동시에 선명한 화질을 송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노이즈 제거와 색상 보정이 한 번에 가능한 크리에이터 전용 솔루션 AI 픽셀 디테일러도 선보였습니다. 포바이포는 AI 픽셀 스트림 적용 범위를 의료와 보안, 크리에이터 플랫폼 등의 업계로 확장하고 나아가 미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바이포는 유상 증자에 따라 오는 14일 권일학을 실시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ESG 활동인 2025 모두 하나데이의 시작을 알리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하나데이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약 2개월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행사에는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의 CEO 및 임직원과 하나가족사랑봉사단 등 약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룹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해온 사회공헌 사업들을 공유하고 명동사옥 정문 앞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옥 로비에 카드 결제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선물하는 하나 산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3.2%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 1.9%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6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1.8%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4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제는 1.9%대 하락세가 확인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 가까운 조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 0.1%대 하락세, 펩트론의 경우에는 4.3%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종목을 좀 갖고 계신다면은 좀 고민이 많을 수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제 음봉 매수 나이스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저번 주와 같은 시장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장이 단단하게 버텨주더라도 이제 종목의 등락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종목을 이제 좀 길게 이제 모아갈 종목은 모아가고 단타 치실 종목들은 종목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가지고 가시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가격은 저는 여전히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꽃 피날레를 이제 연말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구경 가셔서 보시고요. 일단 이제 주가의 그런 이제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전 내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본다면 지금의 쉼은 굉장히 건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도 이제 주도 섹터들이 움직였었지만 좀 빠르게 움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등으로 나왔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체크를 하기에 앞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빠질 때 매수하라. 저는 이제 오늘 장에 매수를 하라고 했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섹터냐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나머지는 이제 저번 주에 저렴한 가격에 싸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음봉 매수를 했고 이제 이 관련된 섹터에서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빠질 때 사시면 심플합니다. 이제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이제 올라와 줄 때
이제 종목마다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서 이제 수익만 내면 좋은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이제 미국발 리스크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은 모양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좀 불러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처럼 막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고민을 해주는 그런 이제 매수세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수직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흐름, 시세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시장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제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봉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일정한 가격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저점을 높여주고 그 위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입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3,000원대였는데 이 계속 긴 행보를 해주다가 한번 이제 시세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간을 봤죠.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면서 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을 확 죽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이제 도전하다가 밀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이 종목이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플로우가 나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통 사실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상한가 쏘고 다음에 막 점상 가고 이런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렇게 점상 가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살짝 이제 복권과 같은 확률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이제 상한가를 도전하던 뭐 물량들이라든지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패턴인데 시세 나오고 시세 나온 거를 다시 반납하고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이 요즘 시장 좀 트렌드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2개 나온다든지 뭐 3개 나와서 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하고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반납하고를 반복하다가 물량 소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차트 분석하시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잠겨 있고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몰캡들도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손절하지 마시고 좀 수익 실현을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생명과학 얘도 이제 계속 봤던 종목인데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얘도 이제 상승 흐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받는 이런 플로우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대 양봉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음봉 출현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양봉 쏘고 윗꼬리 달고 또 음봉으로 몇 개 출현하다가 이제 오늘장에 또 상한가 가는 모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의 어느 정도 이제 단타 물량들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이제 좀 상한가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전에 그런 이력들이 있죠. 상승하고 또 그만큼 음봉으로 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장에 좋은 시세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세 나오고 쉬는 종목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유투바이오라든지 오늘 뭐 바이오 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얘도 좀 눈여겨봤었는데 사실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계속 이제 횡보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구경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구나를 좀 구경을 했는데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종목을 오늘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 하나, 히든주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이제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일동홀딩스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저도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암제와 이제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 이제 드라이브 중이다. 이렇게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N자 파동으로 이제 좋은 가격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유투바이오랑 유사합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차트를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지금 차트가 유사해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유사한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을 제가 넣어놓고 보면은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의 제왕이 이제 이제 다시 거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산발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충성의 의미로 좀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런 플로우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세 나오고 음봉 나왔죠. 물론 내일장이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세 나오고 음봉 나오고 시세 나오고 음봉 나오고를 번복한다고 했죠. 제대로 된 이제 매물대 소화할 때까지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일동제약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읽어본 거예요.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주봉은 아마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나오고 이제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만약에 음봉 캔들이 하나 떠주면은 좋은 매수 적기겠죠. 그래서 이제 음봉 캔들이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이제 27,300원 이제 종가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그 돌파 시도를 했으나 돌파를 못했던 3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이제 하방에 이제 그 캔들의 밑부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의 지지 라인인 25,000원대를 좀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히든주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입니다. 이제 제약 하나 반도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AI 반도체라는 이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제약 바이오와 좀 유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캐파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세 나오고 쉬고 이제 팽이 캔들이 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밴드에서 이제 공략 가격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히든주 살펴봤습니다. 공략주는 일동제약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27,3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히든주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바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하기 어려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